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상승을 해서 37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지를 살펴보고 진짜 불장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세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오장펑이 5조 원의 벌금을 때려맞고 바이낸스 CEO에서 사임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악재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에 SEC의 피어스 의원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게 새벽 3시에 전해졌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또 알트코인들 모두 큰 폭의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미국과 월가 워싱턴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바이낸스 CEO한테 전무후무한 5조 원이라는 벌금을 때리면서 날려버렸는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정말 그 근원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규제기관의 무게추, 암호화폐는 SEC가 아니라 CFTC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새벽 3시에 바로 SEC에 있는 피어스 의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친암호화폐 주의자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SEC가 규제를 할 때마다, 게리 겐슬러가 뭘 할 때마다 잘못됐다 비판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3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는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SEC가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재무부, 법무부, CFTC가 나와가지고 바이낸스를 날릴 때 SEC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의 포지션이 약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된 걸 SEC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시장에 흘리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도 전달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과 엮여 있어서 나를 배제하지 마라,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SEC든 CFTC든 규제기관은 상관없고요. 규제만 잘 되면 되는 건데, 지들끼리 이제 알력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일카포가 이런 걸 도미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이런 의미로 보낸 거겠죠. 워낙 숏뷰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크립토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무너졌는데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희화화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뒤로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너무 이런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업계에서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업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뭔가가 일이 생겼을 때 잘 정리가 되길 바라야지 조롱을 하고 희화화하는 거는 본인한테 다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37K 후반대와 38K 사이 때에 이 선물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살짝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물 매도벽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38K에 강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37K 중후반대 새롭게 형성이 된 요 라인, 그 다음에 40K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오더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37K 중반대 38K 요 라인만 깨지게 되면은 그 뒤에 위가 오더북이 비어 있어요. 40K까지도 쭉 올라갈 수 있는 이 근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8K, 그다음에 37K 후반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40K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더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어제 사임을 했고 큰 뉴스였잖아요. 그러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사임을 한 건 사임을 한 거고 왜 사임을 했는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사임을 한 뒤에 바이낸스가 과연 건강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 코인 시장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임원이 분석을 했다고 해요. 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추가적으로 코인을 팔거나 하지 않아도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다 낼 수 있다, 견고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덤핑이 돼서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어제부로 바이낸스의 CEO가 된 리처드 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매우 스트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바이낸스에 혼란이 있을 거고, 또 뱅크런 사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런이 있었는가? 어제 이제 사임 이후에 바이낸스에서 한 1조 원 정도 코인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뭐 1조 원 정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한테는 예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리저브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패닉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리를 하면은 바이낸스 벌금 사태 이후로 바이낸스는 그 벌금을 그냥 낼 수도 있는 견고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코인들, 사람들이 패닉으로 인출을 해가거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 자체 이 프로덕트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낸스가 앞으로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딥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해야 되고,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저를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베이스의 일을 하거나 규제 베이스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규제라는 거에 가지고 있는 게 뭐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규제 위에 또 규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떠나가는, 사업이 스트롱하지만 앞으로는 바이낸스가 이제 순위권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야겠습니다. 바이낸스 사태 이후에 월가에서 신이 났습니다. JP모건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바로 이야기했어요. 바이낸스가 박살난 거는 결국은 파지티브하다. 왜냐? 규제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파지티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얘네들 회장님이 코인을 싫어한다 뭐한다 라고 하지만 오닉스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자체 블록체인도 만들고, 또 세틀먼트 이런 쪽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디지털 자산 팀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동은 코인 시장에 잘 진입을 해야 되는데, 웹3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뭐 규제가 아직 뭐 미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은 거예요. 바이낸스가 날아간 게. 자기들이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피어슨 의원이, SEC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건 말고도 기저에서 SEC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한 그 기관들이 많이 만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ETF 신청한 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 다른 부분보다도 저번에 아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수정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티커를 변경했습니다. 뭘로 변경했냐면, 원래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비트코인 신탁 같은 경우는 GBTC였거든요, 티커가. 근데 이 티커를 BTC로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BTC. 이렇게. 그러니까 티커가 정말 비트코인 그 자체가 되는 이런 수정안을 냈고요. 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있고, 자, 블랙록과 나스닥의 대표들이 SEC 관계자와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 규칙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승인이 돼요. 그 전제하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운영을 잘할 거냐를 이미 2단계를 SEC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됐을 때 아마추어처럼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운영이 돼야 되니까 SEC와 나스닥이 뭐냐면은, 나스닥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이 되면 나스닥에서 거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하는 거래소, 그 다음에 이거를 승인 청한 곳, 그 다음에 규제기관, 이 3자가 만나가지고 그런 운영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기저에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유출을 하는 거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데, 그냥 이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된다라고 전제하고 잘 운영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마켓 메이커들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안 될 거면은 이거 왜 만나냐,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거예요. 안 팔아요. 어떤 악재가 생겨도 여길 견디오신 분이죠. 여기를 이 하락장을 견디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안 파는데 이런 자그마한 변수에 비트코인을 안 팔아요. 그래서 롱텀 홀더의 서플라이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변수가 와도 내가 여기도 견뎠는데 이걸 팔겠냐? 당연히 안 팔겠죠.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15년도, 2019년도 이런 하락장을 거치고 상승장을 거치면서 이 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 같은 유튜버도 없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고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나면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당연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롱텀 홀더만 늘어나고 있고 숏텀 홀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지 않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다음 장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르는데 들어오면 얼마나 오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서플라이 프로핏을 보게 되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 영상은 아마 보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가 불장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단타로 통해서 뭐 하루 이틀 사도 돈 버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그러니까 이득인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불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 기간이 다가오려고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그 라인에 걸쳐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 뭐 연말 연초에도 분명히 한번 꺼질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MVRV 지표상으로도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예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G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GBTC는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지의 정도다. 근데 GBT 마이너스 7%까지 올라와가지고 거의 다 올라왔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시장 자체가 하락의 시그널보다는 불장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그널인데요. 장이 좋아졌을 때 10번째 있었던 거. 2021년도부터 딱 10번 있던 시그널입니다. 아주 많이 있지 않아요. 이건 지뢰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그널이 드디어 떴습니다. 자, 시그널 6번,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시그널이 어느 위치에 떴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다 시작점에 에서 이 시그널이 떴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딱 떴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난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SEC한테 빨리 규제에 관련돼서 제대로 알려줘라라고 세 번째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EC가 고소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역으로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러냐? 왜 갑과 을이 바뀌었냐? 왜 코인베이스가 SEC를 압박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코인베이스의 10개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근데 제 주변에 이제 JP모건을 다니던 분이 계시는데 제 지인인데 그분이 어제 제 영상을 보고 제보를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뭐 뱅가드, 아크, 블랙록 이런 것들, 피델리티 이런 이야기만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니코, 에셋 얘네들이 일본의 블랙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블랙록이고 여기 SSGA 얘네들도 세계 4대 운용사라고 해요. 저는 제가 이제 레가시 금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JP모건을 다녔던 친구가 이런 제보를 하면서 정말 놀랍다. 코인베이스 이렇게 백커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코 일본의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 이미 4% 3% 준비를 하고 있다. 얘네들도.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거 뭐죠? 수탁 서비스. 이 수탁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제 거 보시던가 봐 해서. 네, 수탁이 정말 몹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할 때. 네, 코인베이스가 뉴욕주 암호화폐 수탁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입니다. 2018년. 이때부터도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백커에는 아주 단단한 월가, 글로벌로 제일 부유한 일본의 블랙록이라 불리는 니코 이런 애들이 뒤에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게 되면은 수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탁 다 코인베이스에 할 거예요, 얘네들.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면 다 코인베이스에 수탁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 경쟁자 바이낸스 어제부로 날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더 강하게 규제 관련돼서 똑바로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갑가을이 바뀐, 판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는 비트코인만 알고 알트코인을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배가 아파. 근데 먹고 싶어. 근데 알트코인을 잘 몰라.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과 모르는 알트코인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코인베이스를 한번 관심 둬보세요. 코인베이스. 얘 보면은 저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3배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3배 올랐다는 거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일부 상승을 이 코인베이스는 먹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에는 알트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게 지난번 불장의 코인베이스와 이번 불장의 코인베이스는 완전히 격이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멤버십 라이브 때 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 코인베이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커도 좋고 바이낸스 날라갔고 스톡하면은 다 코인베이스에 할 거고 꼭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실제로 웹3에 진출해서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만들었죠. 이 부분은 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영국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미국이 달리고 있으니까 영국 재무부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영국 재무부입니다, 여러분들. 재무부에서 디지털 에셋 섹터를 부스트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법안을 정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국의 재무부가 이걸 할까요? 무슨 뭐 과학 통신부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왜 재무부가 할까? 저는 이게 모든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재무부가 무조건 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걸 영국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퀴디티 스테이킹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퀴디티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섹터, LSD 섹터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섹터라는 거는 라이브 때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실 거고 자, 이